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입니다. 일요일 오후고요. 오늘은 이 실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조직의 리더는 또는 뭐 임원급에 있는 사람은 실무에 매몰되면 안 된다. 실무는 실무가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 리더급들은 거기에 맞는 판단과 결단을 해야 한다. 만약에 리더급들이 그런 실무에 매몰되어 있으면 조직은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원론적으로는 저는 그 얘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리더가 실무를 제대로 모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사건 관련해서 이제 회사들과 이렇게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를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CEO나 리더들이 스타일이 실무를 아주 빠삭하게 꿰고 있는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로 좀 구분이 돼요. 실무를 빠삭하게 꿰고 있는 리더들은 이 실무자급과 같이 와도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있고, 또는 실무자들이 놓치고 있는 실무의 디테일까지도 이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실무자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그런 리더들은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회의를 하면서 실무자들에게 야 그랬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아니 그렇게 회사에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던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회사가 진짜 커서 그런 뭐 리더가 모든 걸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리더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묘한 그런 게 있어요. 리더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의도적으로 리더는 큰 일만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는 실무를 알아야 돼요. 실무도 빡세게 해야 되고요. 그 뭐 2세 경영인, 3세 경영인들 키울 때 아버지가 유학 가 있는, 미국에 유학 가 있던 아들을 회사에 불러서 바로 임원시키는 게 아니고 사원부터 빡빡 굴려서 한 5년, 6년 제대로 키운 다음에 뭐 임원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 우리 신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좀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실무를 잘 알 때와 모를 때 이런 차이가 제가 몇 가지를 느끼는 게,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시키더라도 실무를 알아야 제대로 시키는 거죠. 내가 그 실무를 풀리 이해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일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고, 자, 일을 제대로 시킨다는 걸 딴 얘기를 하면 일머리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경력이 높은 사람과 경력이 낮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일머리를 어떻게 잡는가예요. 자, 예를 들어서 40대 부장과 30대 초반의 대리가 있어요. 물론 30대 초반의 대리는 체력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뭐 OA를 다루는 기술도 뛰어나고, 뭐 영어도 더 잘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40대 노련한 부장은 뭘 갖고 있느냐, 일머리를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 맥을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이 요소를 치고 나가는가를 잘 아는 게 그 경험자들의 노하우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일의 맥을 잡는다는 의미에서는 그 경험자들의 경험이 분명히 필요한데,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실무를 충분히 알고 있는 리더라야 그 일의 맥을 잡고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야,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대전역이 나오고 대구역이 나오고, 요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요럴 때는 나한테 리포트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과, 자, 부산까지 알아서 가봐. 아니, 물론 부하 직원들이 다 똑똑하면 그게 다 가능하겠지만, 이게 부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저기 산으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리더가 실무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지시와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실무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과연 내 일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냥 밑으로 일을만 던지기만 하는 그런 리더 입장에서는 뭐 일들이 그냥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일들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또 조금만 실수하면은 큰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는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그 정확한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을 윗사람이 제대로 평가해 주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실물을 알아야만 되는 거지, 그냥 다 맡기는 사람들은 그냥 자동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아랫사람들은 일을 하기가 싫은 거죠. 세 번째는 무엇보다 고객 만족도죠. 고객이 딱 봤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실무자보다는 이 책임자급 내는 리더급들을 믿고 어떤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미팅할 때는 리더급들이 나가서 뭘 하지만 실제 일들은 전부 실무자급들이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 문제가 펑 생기고, 또는 삐걱삐걱 거릴 때 그 고객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거를 실무자 선이 아닌 윗사람들은 제대로 상황을 모르니까 어버버거리면 거기서 아주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형 로펌에 있을 때는, 대형 로펌이라는 게 뭐 대기업과 비슷하죠. 디파트먼트마다 딱딱 이렇게 분야가 정해져 있죠. 니는 요거하고 니는 요거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요거는 비서가 하는 일, 요거는 송무 스텝이 하는 일, 뭐 요거는 주니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저는 시니어 내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제가 하는 역할이 딱 제한적인 거예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말에 제가 뭔가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비서도 없다, 송무 스텝도 없다, 더더구나 주니어 다 휴가 갔다. 그럼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형 로펌에 있다가 나와서 제가 사무실을 꾸리고 이제 완전 뭐 인터넷 랜선 까는 것부터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좀 처량해요. 내가 이런 거 다 해야 되나. 그리고 아니 말이야,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좀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오히려 어릴 때는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다 모든 걸 서포트 받고 하다가 오히려 나이 들어서 이렇게 혼자 다 챙겨야 되는 게 좀 되게 서글퍼 보였는데, 지금 그 생활을 한 6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안 그래요. 내가 정말 온실 속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내가 그냥 밑바닥에서 빡빡 구르면서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들고 어느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페이크를 못 하는 거죠. 저 이거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 하는 거고, 반대로 저 친구가 묵묵히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일은 되게 힘든 일인데 저거 버텨내고 있구나, 기특해 보이고. 그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로펌 중에 하나가 왁텔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만드는 로펌이 있어요. 그 왁텔은 뭘로 유명하냐면, 변호사 숫자는 적어요. 그 뭐 한 300에서 400명 수준이에요. 미국에서 400명 수준의 로펌은 그렇게 큰 로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위 전체 매출액이나 그 뭐 파트너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압도적인 1위예요, 매년. 근데 그 왁텔에 있는 어떤 변호사가, 제가 태평양에 있을 때 한번 나이 많은 양반이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것이, 그분이 그 당시에 연세가 70이 넘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자기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불러서 이사회에 뭐 참석하거나 컨설팅 하러 가면 가장 최신의 미국은 주마다 또 이 법이나 레귤레이션이 다른데, 가장 최신의 레귤레이션과 법과 판례에 대한, 회사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즉석 대답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되게 뿌듯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른 면에서 보면, 저 나이 될 때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진짜 돈 벌어먹기 힘들다, 그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지만은, 저기 진짜 프로다, 그 생각도 동시에 했었는데,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로화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조로화라는 게 빨리 늙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큰 조직이 있다 보면 이게 조금씩 승진을 하다 보면 조로화가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팀을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팀원들의 또는 부하 직원들의
지원 조직들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면 나 혼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원맨 밴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원맨 밴드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쪽의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디테일을 알아야만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험이 많아지고 뭐 연륜이 높아지다 보면 전체적인 사건을 꿰뚫는 그런 인사이트는 분명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사이트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절차, 프로세스가 겸해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나 프로세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큰 틀에서 툭 던져버리면 그게 엉뚱한 지시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자 그러면 요렇게 해.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뭐 한 새벽 2시까지 계속 사무실에 앉아서 뭘 좀 만들었었는데, 점점 사건은 많아지고 일거리가 많아지는데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또 파악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도 되고. 근데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걸 다 이제 전산화하고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구글을 많이 쓰니까 구글 시트 같은 걸 표를 딱 만들어서 개별 인원들이 거기에 입력을 하게 하고, 그 시트를 한눈에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그 뭐랄까 전체 상황판 같은 거. 그 미드나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범죄 사건이 있을 때 항상 사진 같은 거 이 판때기에다 붙여놓고 화살표 그리면서 계속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머릿속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떻게 사건이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눈으로 계속 뭔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구글 시트로 요것도 만들어보고, 전체 상황, 사건 상황, 그 다음에 개별 사건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출석은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각 사건별로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면 한눈에 시각화할 수 있는가가 제가 요즘 고민이에요. 그래서 매번 시트 만들어서 이제 직원들에게 링크 주면서, 자 여기다가 입력해라, 또 요거를 봐라.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계속 한눈에 보면, 옛날에 그걸 다 출력해서 뭐 표로 만들 그럴 필요 없이 한눈으로 딱 보면은 그게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시스템화하고 어떻게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그 문제인 거지. 실무에 리더가 실무에서 발을 떼기 시작하는 순간 조직은 뭐랄까 이 생동력을 잃어버리고, 또는 약간 겉돌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페이크를 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열심히 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몇 번의 마음의 갈등이 있었죠. 처음에 로펌에서 제대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서포트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혼자 할 때 되게 그냥 경선한 말로 이게 쭈그랑시럽다 쭈그랑시럽다라는 게 좀 각이 안 나온다, 응? 좀 더 폼나게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어차피 내가 프로페셔널로서 일을 하게 되면 A부터 Z까지 내가 다 파악해야 되고, 위임을 하더라도 알고서 위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실무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뭐 법 같은 거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거 이제 직원들한테 알아서 제가 정리해 놓고.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생산성 툴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노션이라는 툴을 써서 자료 다 때려 넣고 수시로 업데이트 하면서 그게 이제 그 나력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naked strengths, 나력이라는 게 벗을 낮자죠. 그 사람의 지위나 뭐 권한이나 이런 외적인 서포트를 다 빼고 그냥 네 혼자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나력, naked strengths라고 하는데, 그런 naked strengths는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실무에서 나오는 거고, 그 실무를 충분히 습득하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임할 수 있는 부분에 위임하고,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파워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리더분들 중에 이런 디테일한 실무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다만 요거를 어떻게 조금 더 체계화해서 내가 체크를 좀 잘할 수 있겠냐, 그걸 갖다가 뭐 IT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스스로 만든다는 게
큰 비싼 돈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생산성 툴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볼 수 있는 그거를 조금 개발하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체크를 어떻게 잘하는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필요할 뿐이지 내가 실무를 놓아야지, 내가 실무에서 멀어져야지 라는 생각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무를 제대로 꿰뚫는 보스, 리더가 되어야만 그 조직은 강해지고 팽팽팽 돌아간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남은 일요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승 변호사였습니다.